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6월 5일입니다. 오전 8시 반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힘이 해체 수준하라, 또 국힘은 해체돼야 된다. 그건 맞는 소리입니다. 맞는 소리인데 조중동을 비롯한 중도 또 한겨레까지 국힘이 해체 수준의 반성과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다 그럽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과정은 박근혜 탄핵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고고TV는 6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박근혜 탄핵은 하지 말았어야 됐다. 깊이 있고 성찰 있게 통시적으로 정치를 봐야 됩니다. 고고TV는 필부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정치적인 책임을 물었으니 사법 재판을 안 해야 되고, 또 탄핵까지 안 하고 박근혜가 말했던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그냥 하야하게 만들어야 되지 탄핵하면 안 됐습니다. 그게 좌파의 업무였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것이. 그 역사적인 분기점을 보면은 국민의 봉기와 국민의 시위와 국민의 혁명으로 정부가 넘어지는 과정은 봉건시대 또 산업혁명시대까지 뿐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공산주의 혁명뿐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박근혜 탄핵 과정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중선진국이기 때문에 중선진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덥습니다. 미국도 닉슨 같은 경우, 트럼프 같은 경우가 탄핵의 물결에 탄핵 위협이 있었지만은 국가의 장래나 정치의 장래를 위해서 덮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내가 싫으면 제껴버리는데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부터 현재까지 오는 것이 보수의 몰락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 전체를 보면은 명멸하는 인간군상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게 황교안 같은 놈이었고, 홍준표, 또 윤석열, 한동훈 같은 놈이 있고, 또 중간에 끼어드는 이준석 같은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정립하지 못하고 계속 그들끼리 싸우면은 보수는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보수 우파가 중도 보수로 가야지만이 보수는 혁신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 하나 바꾸면 됩니다. 보수의 리더 하나 바꾸고 대통령감을 하나 바꾸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 탄핵 과정과 개헌 과정과 윤석열 3년 동안 또 현재까지 그 사람을 갖다가 쓸만한 사람은 다 짓밟고 얼치기 평론가들은 고사하더라도 그래도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김종인 씨라든가 윤여준이라든가, 윤여준은 통시적으로 못 바라본다. 또 보수의 대표지라는 조선일보가 이번 선거판도 망쳤고 윤석열 3년과 보수 박근혜 탄핵 이후로 거의 10년을 망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오늘까지 보면은 김종인 씨와 조선일보가 또 이준석과 한동훈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나라입니다. 그 논리가 박약해요. 논리가. 그거 좀 말씀드리고, 요번에 그 대선 제가 새벽 2시까지보다 잠들었는데요. 개표 방송을. 결정적으로 김문수가 41% 모은 것은 제가 항상 발송해 드렸듯이 40% 이상은 얻어야지 보수가 밭이라도 남겨둔다. 42, 3% 많게는 44, 5%까지 그걸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보수가 터전이 생기고 싸울 마지막 터전을 남겨둔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41%를 얻었죠. 그런데 동서로 양분이 쫙 깔렸죠. 강원부터 경상도까지 쫙 이쪽은 보수를
우월하게 찍고 서쪽으로 수도권 서울, 경기, 전라도까지는 충청도까지는 쫙 이재명을 찍었죠. 그게 원래 정통 보수예요. 강원부터 영남까지. 그거 폄훼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얼치기 평론가와 쫓진 국회의원들이라는 것들이 전직도 그렇고 현직도 그렇고 보수가 TK 자민련으로 간다. 그래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보수를 깰 생각을 아직까지 안 한다는 거죠. 준석이는 깨고 나갔습니다. 깨고 나가서 8% 얻었습니다. 그것도 2030 남자애들한테 표만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준석이 같은 경우는 2030을 제외한 모든 여성과 모든 세대, 2030 여성과 모든 세대에서 비토를 당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존재감이 없어졌고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수의 중심 가치는 통합과 화합과 양심과 상식입니다. 창피함을 알아야 됩니다. 준석이는 그런 게 없었어요. 또한 한동훈 같은 경우는 무슨 성과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를 괴롭힌 친윤과 윤석열을 공격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것 또한 보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재명만큼 윤석열을 싫어합니다. 윤석열과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보면은 윤석열과 한동훈 정권이었다는 거죠. 친윤 정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것들이 친윤이고 윤석열을 2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게 배양당한 게 한동훈이고 윤석열 2년 4, 5개월 지나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임명하면서 윤석열과 각을 치면서 망가졌다는 거죠. 한동훈과 게다가 한동훈 쫓긴다 할매들은 전부 다 친윤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폭망했는데 그것이 정치력이 없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들임으로써 보수는 정권을 또 넘겨주고 몰락하게 됐다는 거죠. 요번에 그 대선 과정을 보면은 60대에서 반반으로 나뉘고 경기에서 최대의 표차가 일어났죠. 전라도 빼고. 그게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경기에서 지금 이재명이가 280만 표 차로 이겼죠. 전체적으로. 근데 경기에서 130만 표가 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완패했구나 하고 저는 느꼈었는데, 그 개표 방송을 보면서 경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김문수가 당시에 김영삼, 이명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기도를 산업혁신도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제명에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뿌리고 지혜가 베푸는 거 외에는. 그런데 경기도원들이 김문수를 이재명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착시 현상입니다. 무슨 착시 현상이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 가까운 시기에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을 선택했고 계엄과 탄핵의 심판과정이니까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가 이번에 대선 21일 3주 동안의 선거운동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청렴도에 있어서 김문수한테 되질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은 보수가 결정적으로 망한 게 박근혜의 탄핵이고 윤석열의 계엄이고 그거를 치면서 성장하고자 했던 한동훈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도 조선일보 오늘 양상훈 칼럼도 그렇고 김종은이라는 늙은이가 어제도 나와서 오늘도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한동훈을 뽑았으면은 이재명과 대결 가능했었는데 또 이준석이가 보수가 이준석이로 단일화했으면 승리 가능성이 있을 텐데 기가 찬 지금 그 평론을 하고 있죠. 보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41%의 지지력은
TK 영남 자민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와 저항할 터전을 마련해놨어요. 응? 그거를 폄하합니다. 이것들이.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20% 이기고 30% 이겼다면은 보수는 TK 자민련으로 몰라 안 합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럼 보수는 무슨 힘 가지고 싸웁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보수의 대변지라는 자유파의 대변이라는 조선일보가 이준석을 띄우고 한동훈을 띄우고 김종인이가 이준석은 정치적인 존재감과 미래 터전을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악평을 하는 거 보면은 기가 찹니다. 저는. 자 보세요. 이준석에서 나가서 자기 당을 차렸어요. 전력 투구했어요. 이번에 대선에. 그런데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았어요. 이준석이가 그렇게 보수의 미래라면은 최소한 15%를 받고 그럼 이준석이가 이겼어야 되죠. 그거 못했죠. 한동훈이라는 놈이 그렇게 제대로 된 인물이라면은 보수 전체가 한동훈을 지지해야 되고 또 한동훈이라는 놈은 김문수의 선거를 도와서 차기 대권에 나가려면 적극적으로 보수 방어운동이나 이재명 물리치기에 나서야 됐죠. 그것도 안 했죠. 근데 이런 놈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골마터지고 내부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공격한 이준석과 한동훈이 어떻게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정치라는 건 통합이고 갈등의 봉합이고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부 투쟁이고 보수파이 나눠먹기였지만은 그 두 놈은 절대적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조선일보가 오늘 양상훈 칼럼에서 또 이준석과 한동훈을 띄우고 김종일이라는 늙은이가 또 한동훈과 이준석을 대비해가지고 보수의 대안으로 갔다가 썰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가 뭐라 그럽니까? 김문수가 41% 얻은 것은 모두 보수표가 아니다. 반 이재명표가 김문수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런 경강부회가 어디 있고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 50%가 이재명이 싫어서 뽑았습니다. 이준석 김문수를 뽑았습니다. 그럼 김문수 한 거는 이재명이 싫어서 아니죠. 이준석이한테는 8%는 쪼가리는 이재명이 싫어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문수를 뽑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싫어서 뽑은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싫어서 뽑은 거 아닙니까? 그게 보수예요. 근데 그거를 비하합니다. 그럼 국민의 50%가 이재명한테 반대표를 던진 것은 또는 국민의 50%가 49.45%가 이재명한테 표를 던진 것은 이재명이 싫어서 좋아서 뽑았습니까? 예? 국힘과 이준석이 싫어서 이재명한테 표 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이 85세가 넘은 90살에 다가가는 김종인이가 정치를 어지럽히는 것에 여러분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응? 보수의 빙하기가 왔다? 그건 벌써부터 왔어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을 들이면서 빙하기를 극빙하기로 몰아치운 거예요. 보수의 새판짜기가 이준석과 한동훈 가지고 그들이 팬코와 갓딸들, 한딸들 그 몇 명의 극성 팬들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를 이렇게 무시하는 김종인이가 그 사람은 보면은 박정희 시대부터 이승만 시대부터 자기 자랑만 하죠. 젖잘싸가 아니라 김문수가 잘 싸운 게 아니라 보수들이 강원부터 영남까지 보수들이 이재명을 막아야 되겠다는 걸 41% 준 겁니다. 김문수가 잘 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이재명이 싫었으면은 제가 초기부터 일생들에게 김문수가 나오면 20% 진다. 한동훈이가 나오면 30% 진다.
그런데 8%, 로 지도록 보수가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보수의, 미래입니다. 자, 봅시다. 준석이가, 내 기가 찹니다. 요새 이 평론을 하면서 내가 보고, 그거 TV는 비평가입니다. 이제 비평가할래. 평론 안 할래. 이준석이가 지금 조선일보 양상훈이가 또 쓰잘데없는 이 조선일보 때문에 보수는 더 망합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보세요. 20대에서 김문수가 30, 이준석이가 24% 얻어서 20대가 보수의 미래다. 또 30대도 김문수가 32%, 이준석이가 17%에서 50%였으니까 보수의 미래다. 이게 남자애들만 같다는 거죠.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우리 딸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40대부터 70대까지 1, 2%의 지지를 못 받는 이준석이가 어떻게 정치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준석이가 8.3% 얻는 게 이게 청년들이 시선으로 본 괜찮은 인물은 이준석밖에 없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20대 남자만 가지고 합니까? 왜? 우리의 딸들은 이준석을 싫어하는데 여성들은 미래가 아닙니까? 이렇게 경강부회하는 것들을 보다 처음 봤습니다. 이거를 김종인도 봐라. 이놈의 자식들. 또 한동훈이도 친윤그룹과 태극기 세력의 저런 절대적인 비판을 해가지고 비판을 받았음에도 결성층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발휘했다. 제가 앵그리 유튜버 저거 자유우파 유튜브 때문에 보수 망했다. 앞으로도 망한다. 저것들이 개입하면 절대 모든 선거 이길 수 없다고 6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대선에 가면은 전국적인 선거에 가면은 그들도 보수고 우파입니다. 그동안 조선일보가 앵그리 우파 유튜버 그 조선일보가 하는 유튜버가 굉장히 많아요. 조선일보가 하는 유튜버가 그것도 앵글입니다. 앵글이 우파 유튜버 친윤한테 그렇게 굽신거리고 그거야말로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라고 지랄 발광 연병하던 것들이 이제 봐가지고 한동훈이가 그 길을 갖다가 절연하자고 요구하니까 한동훈이가 용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TV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절대 안 변해요. 생계수단이고 돈벌이 수단이 그들을 한동훈이가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럼 한동훈이가 튀어나가면 돼요. 준석이 같이. 나가서 지당을 차리고 지가 보수라면은 보수를 개혁하고 싶다면은 나가서 지가 외곽에서 국힘을 치면 돼요. 그걸 하던 놈이 이준석 아닙니까? 걔가 보수입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이준석만큼도 용량이 안 됩니다. 그럼 보수 내부에서 이준석은 떨거지 나와서 우리 실패했고 한동훈이가 내부에 투쟁이 들어간다고 투쟁이 아닙니다. 내부 갈등만 양상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수의 대안이 됩니까? 아무리 친윤이고 깡통보수고 죽통보수라도 TK가 배출한 인물이고 영남에서 배출한 인물입니다. 민주당 놈들도 전라도에서 배출한 인물들이 주도를 하는데 그거를 TK 자민련이다? 물론 극징해서 그러는 건 맞죠. 근데 그게 대안이 한동훈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젊은 친구 하는데 뭐 김용태, 김재섭 이런 애들 정치라는 것은 지식보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가용인은 중에서 쓸만한 보수도 많아요. 주호영이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나경원 그건 맛이 같고 보수 내부에서 화합을 요구하고 혁신을 하라고 이럴 때 콩크라비가 필요한 겁니다. 너희들끼리 방구석 들어가서 연기 필 때까지 수고해라. 근데 얘네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새 인물이면 좋다? 새 인물을 윤석열 들였잖아요.
황교안 들였잖아요. 동훈이란 저 껍데기 들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요번에 41% 김문수를 지지한 보수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마저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이것들이 유튜버 앵벌이들이 좌파 진보 얼치기 참친보수들이 킥킥이로 칵대면서 말이지 국힘을 비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쓰는 김종인이나 조선일보가 끝났다는 거죠. 보수가 끝나고 그것들은 영향력이 없다는 게 끝났다는 겁니다. 당장 보세요. 내일부터 연휴죠. 이재명에 대해서 몇 개 찍혔는데 고고TV의 개인적인 삶에 대비해가지고 취임사에서 이재명 취임사에서 저 이재명 취임사를 받고 윤석열 취임사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재명 취임사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조악하고 천박하더라. 깊이가 없더라. 재명이 취임사에서 뭐라 나옵니까? 실력 없는 정치가 국민의 편을 갈랐다. 진보 보수는 따로 없다. 이게 말입니까? 이거 사기꾼이죠. 실력 없는 정치가 국민 편 가는 거 맞습니다. 재명이가 실력이 없어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실력이 없고 이준석도 실력이 없어요. 진보 보수가 없다? 세상에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로 재명이는 장악력에 들어가고 지가 대단하고 국민 갈등을 통합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불안과 일정치. 이는 미친놈 아닙니까? 얘가 언제 통합했습니까? 얘가 살아온 과정은 반보수, 반대한민국하고 싸운 그 일생입니다. 시민 사회운동을 했다고요? 그게 얼마나?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분열시킨 놈이 이놈입니다. 분열시킨 놈이 준석이라는 놈이고 동훈이라는 놈입니다. 성렬이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보수 몰락을 보면은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죽자 사고 싸우는 거야. 그게 뭐죠? 양심과 정의가 없어져서 그래요. 상식이 없어졌고. 그런데 그게 그 칼질을 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 조선일보가 이상한 논리로 그러고 보수 이렇게 해서 재개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리더 하나 뽑으면 끝납니다. 대통령감 하나 뽑고 내놓으면 됩니다. 그거를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만큼 보수가 망가졌고 이것들이 보수의 가치나 보수의 정신이 없어 그러는 겁니다. 단순히 윤석열의 개헌과 탄핵만 공격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체 역사를 보면은 보수 75년도 그렇고 정치의 역사를 보면은 그거는 일과성에 불과하고 자꾸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 인물을 고고TV는 계속 누구누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애면 괜찮아. 성상납을 받던 명태균이하고 여론 짜옹을 했던 이준석도 괜찮아. 지가 쫓겨나왔다고 눈물 흘리는 국힘만 공격하는 걔도 괜찮아. 동훈이라는 놈이 지가 살려고 선거 끝났는데 윤석열 절단하라 그럽니다. 그건 국민이 지 말대로 윤석열 계엄에 대한 징벌적 심판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윤석열과 친윤을 절단하라 그럽니다. 이런 짜친 인생들을 제대로 된 조선일보 보수의 대표지거나 또 나라를 걱정하는 어른이면 그들부터 야단을 쳐야 됩니다. 친윤도 야단을 치지만은 세상의 미물들이 보수를 갖다가 해하며 난도질을 치면서 지네 존재감을 나타냈던 것들이 보수로 들어와가지고 보수를 평가한 게 보수가 망한 겁니다. 할 말은 더 많아라. 이까지뿐이 안 하겠습니다.